요즘 따라 나이 들어 보여서 걱정이신가요? 동안인 연예인들 보면 나만 나이 먹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들어서 우울해지게 되죠. 제가 10년 넘게 아주 오랜 기간 성형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하시는 환자분들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사실 해결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시술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이 적절한 부위에 적절한 시술 몇 가지면 누구나 쉽게 10년 정도는 젊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동안을 만드는 부위 5가지와 그에 알맞는 시술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 최하정님 아시죠? 원래도 동안의 대명사 같은 분이셨지만 요즘 유튜브를 보면 진짜 반짝반짝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관리할까 싶을 정도로요. 저 말고도 궁금한 분들이 많았는지 홍진경님과 함께한 영상에서는 울세라와 써마지 시술도 받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최하정님 뿐만 아니라 요즘 연예인들은 타고난 동안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시술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더 선호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일반인 분들도 연예인들이 하는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병원에 찾아와서 누구누구가 하는 시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싼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어려지는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오히려 과하게 시술을 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비싼 시술, 많은 시술을 받는 것보다 내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부위와 노화의 원인을 알고 꼭 맞는 시술을 선택해야 훨씬 자연스럽게 10년은 더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도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볼까요? 사실 노화의 핵심은 꺼짐과 처짐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동안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있는 지방이 점점 빠지는데요. 특히 관자나 눈 밑, 팔자주름, 볼 같은 부분이 꽉 차 있다가 점점 꺼지면서 얼굴이 밋밋하고 피곤해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볼륨이 줄어든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해도 생기 있어 보이지 않아서 고민이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처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를 받쳐주는 근육과 지방층이 힘을 잃으면서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심부볼이 처지면서 턱선이 무너지거나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피곤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종종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는 말을 듣고 충격받아 오셨다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동안 제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늘 강조했던 건 보습크림과 선크림이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생기는 깊은 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는 사실 화장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꺼짐은 채워주고 처진 부위는 리프팅 해주는 정확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도 다르고 부위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시술이 뭔지 알고 싶었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거울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필요한 딱 하나의 시술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노안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마와 미간의 주름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부위에 주름이 깊게 파이면 왠지 인상이 굳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마 주름이 잘 생기는 원인은 눈이 처져서 눈을 치켜뜨는 습관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보톡스 시술이에요. 보톡스는 이마 근육의 힘을 약하게 해줘서 이마를 덜 쓰게 돼서 주름을 예방해 주거든요. 눈썹을 자꾸 치켜뜰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마 주름이 덜 생기고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마 주름이 이미 깊게 파여 있거나 이마가 움푹 꺼진 분들이라면 보톡스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러나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꺼진 부분을 채워주면 더 자연스러운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필러의 성분은 히알루론산으로 피부나 관절 같은 우리 몸에도 원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주입해도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필러는 주입 즉시 볼륨이 채워져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대신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환자 본인의 허벅지나 복부에서 지방을 추출해서 이마에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지방을 이식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기고 생착이 잘 되면 몇 년에서 반영구적으로 유지되기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이식은 한번 시술을 하면 되돌리기가 힘든 시술이라서 숙련된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 이마가 매끈해도 피부가 푸석푸석하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는 스킨 부스터 주사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피부 탄력의 핵심은 뭐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처지기 시작해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문제인 분들은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해주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잔주름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는데요. 콜라겐 주사의 효과는 보통 1년 이상 유지된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받으면 효과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술은 연어주사라고도 불리는 니쥬란입니다. 이 주사는 손상된 피부를 재생해주고 탄력을 되살려주는데 효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눈가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다가 피곤해 보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렇게 인상이 변했다면 눈두덩이와 눈꺼풀의 노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눈 주위는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해서 사실 노화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눈두덩이와 눈꺼풀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지방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눈이 작아지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돼서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꺼진 눈두덩이가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여기를 채워주는 필러와 지방 이식을 권하는데요. 꺼져가는 눈두덩이 지방 주머니에 직접 넣는 거는 사실 시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 주머니 바로 앞쪽으로 필러나 지방을 넣어주는데요. 이 시술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꺼진 눈이 개선이 되고 꺼진 눈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겹주름들도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원장님한테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눈 주변은 눈두덩이와 눈꺼풀만 문제가 아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눈밑이 퀭해 보이는 다크서클과 10년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눈밑 지방 때문에 시술을 고려하시는데요. 눈가 피부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노화로 탄력을 잃으면 지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눈밑이 불룩해지거나 꺼지고 눈꺼풀이 처지게 됩니다. 만약 눈밑 꺼짐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콜라겐 주사나 필러로 볼륨을 채워서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어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하게 꺼지거나 심하게 볼록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눈밑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나는 하안검 수술인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결막 안쪽을 절개해서 지방을 제자리로 재배치하거나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눈밑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피곤한 인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겉으로 흉터가 남지 않아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안검 수술은 불룩해진 지방뿐 아니라 늘어진 피부까지 개선해주는 수술인데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불룩한 지방을 제거하면 오히려 볼륨이 빠지면서 자글자글하게 잔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피부도 당겨서 잘라줘야 매끈해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거나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하안검 수술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 수술은 아래 속눈썹 바로 아래로 절개를 해서 접근하는 수술인데요. 하안검 수술은 눈 밑에 불룩한 지방과 늘어진 피부까지 같이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자세히 상담을 한 뒤에 결정이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40대 이전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40대, 50대 이후에는 하안검 수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40, 50대 이후에는 눈밑 지방뿐 아니라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피부가 늘어져 있는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해야 수술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실 팔자주름은 20대에도 생길 수 있는 주름인데요. 입 주변 근육은 우리가 말하고 웃을 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지방이 빠지니까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은 생기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기고 채우는 두 가지 접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피부가 처진 상태에서 주름에 필러만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러 무게 때문에 더 처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기기만 한다면 볼륨이 없는 경우에 얼굴이 더 밋밋해지고 더 피곤해 보여요. 결국 당기고 채우는 걸 적절히 조합해야 자연스럽고 예쁜 동안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시술이 필요할까요? 지방이 빠져서 주름이 깊어 보이는 분들에겐 필러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필러로 주름 아래 꺼진 부분을 채우기만 해도 금방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의 필러를 한 번에 넣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무거워서 더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채워가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필러 시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나 다른 원장님들께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필러 시술은 항상 2% 부족하게 하는 게 베스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한 번에 과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여러 번 하는 게 자연스러운 동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름이
깊고 피부가 많이 처진 분들은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실 리프팅이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실 리프팅은 피부 속에 실을 넣어서 처진 부위를 당겨서 주름을 펴주는 시술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녹는 실을 피부에 삽입해 처진 부위를 위로 당겨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진 피부가 올라가면서 주름이 개선되고 턱선도 매끄럽게 정리가 됩니다. 실이 녹아도 리프팅된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효과는 1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 리프팅도 너무 과하게 당기면 인상이 어색해질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당기고 필요한 부위만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 리프팅은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께 받는 게 좋겠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실 리프팅 후에는 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얼굴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 리프팅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저 리프팅도 있는데요. 요즘 많이 하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속 근막층에 열을 가해서 수축시키는 원리로 피부를 끌어올려줍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깊숙한 근막층에 열을 전달해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주름이 옅어지면서 얼굴 라인이 정리가 되니까 훨씬 어려 보이겠죠. 시술 시간은 샷 수에 따라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리기도 하고 유지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요. 레이저 리프팅 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며칠 정도 진정 관리를 해주시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얼굴 윤곽을 좌우하는 턱선과 심부볼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심부볼에 있는 지방이 아래로 처지고 턱선이 무너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지방이 쌓이거나 처지면서 이중턱이나 흐릿한 턱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변화는 얼굴 전체를 둔해 보이게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도 연예인분들이나 데뷔를 앞둔 연습생 친구들이 자주 오시는데요. 턱선만 정리돼도 얼굴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이 부위를 특히 신경을 쓰세요. 그만큼 턱선과 볼 라인은 얼굴의 윤곽과 동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턱선과 심부볼이 많이 처진 분들한테는 실 리프팅이 효과적입니다. 녹는 실을 턱선과 심부볼 부위에 삽입해서 피부를 위로 당기고 고정하면 처진 턱선과 심부볼이 매끄럽게 정리되고 얼굴 라인이 한층 깔끔해져서 즉각적으로 얼굴이 리프팅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특히 촬영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딱 맞는 시술이라서 연예인분들도 선호하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건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이 시술들은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해서 피부 깊숙한 근막층을 자극하는데요. 이 자극이 피부를 수축시켜 리프팅 효과를 줘요. 시술을 하고 나면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이중턱과 흐릿한 턱선이 정리가 되는데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울세라나 슈링크는 시술 직후에도 약간의 리프팅 효과가 보이지만 한 달쯤 지나면 피부가 더 탱탱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레이저 시술들이 피부 아래 근막층을 자극해서 콜라겐 형성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피부가 좀 더 팽팽해지고 리프팅이 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술은 피부 속 깊은 층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당기는 느낌이나 약간의 붉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금방 진정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거상 수술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심하게 처지신 분들은 시술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상 수술을 권해드리는데요. 이 수술은 피부와 근막층을 동시에 리프팅 해주는 수술입니다. 거상 수술은 크게 미니 거상과 전체 안면 거상이 있는데요. 미니 거상은 헤어라인 안쪽에 작은 절개를 넣고 처진 피부와 근막을 위로 당겨서 고정하기 때문에 얼굴 전체의 윤곽이 매끄럽고 탄력 있게 정리가 됩니다. 전체 거상은 헤어라인과 귀 둘레를 따라서 절개가 들어가고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박리를 다 하고 피부와 근막을 당기기 때문에 사실 미니 거상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거상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많은 절개가 싫고 최소한의 절개를 하는 대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미니 거상을 권해드리고요. 나는 절개가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체 거상을 권해드립니다. 미니 거상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전체 거상은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수술인데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실 리프팅에 비해서는 효과가 좋고 지속 기간도 긴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요. 절개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며칠간 조심하셔야 되고 회복 중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부위별 효과적인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시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아시죠? 진짜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시술을 받아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시술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팁들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술 직후에는 몸도 피부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보톡스나 필러처럼 간단한 시술도 사실 피부나 우리 몸이 평상시보다는 예민해진 상태라서 그때 무리하면 붓기나 멍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시술 당일에는 피부를 비비거나 세게 마사지하지 마시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뜨거운 샤워는 며칠 동안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거는 정말 기본이겠죠? 시술 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다? 보습과 자외선 차단. 이건 무조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수분크림이나 수딩 마스크팩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피부가 촉촉해야 회복도 빨라지고 잔주름도 예방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자외선에 더 예민해지니까 외출할 때 꼭 선크림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부위별 노화 원인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가장 효과 좋은 시술이 무엇인지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효율적인 시술이 뭔지 아신다면 나에게 딱 맞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술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평소에 이런 동안 시술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도 공유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